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남북 당국회담 무산에 책임을 두고 상호 비방이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남북이 양보와 이해를 통해 대화를 재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남북 당국회담이 각 수석 대표의 경문제로 무산되면서 남북 관계가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은 회담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상대를 비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경색 국면이 지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홍원 총리가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화라는 것은 격이 맞아 서로 수용해야지 일방적으로 굴욕을 당하는 대화는 진실성이 없다며 북한의 책임을 물은 데 이어 북한의 대남기구 조평통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당국회담에 털끝만한 미련도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간 판문점 연락 채널도 이틀째 두절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의 오랜 반목으로 인한 신뢰 부족이 회담의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치게 만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달리 북한의 정치 구조는 당 우위 체제고 우리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부서가 없어 격을 맞추기도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교회 기관과 단체들도 잇따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남북이 신속히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회담이 무산된 이유가 수석 대표의 격 때문이라니 본말이 바뀐 것 같아 안타깝다며 민족의 미래와 평화를 위해 남북 대화를 속히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화의 가능성은 아직까지 열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북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들 품위를 지키고 이게 대화에 임해서 우리 민족의 과제를 풀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연합 김춘규 사무총장은 남북이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회담 무산은 아쉽다며 회담이 재개돼 개성공단, 이산가족 문제 등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도 논평을 통해 남북이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정부 체제와 조직 문화를 가져온 만큼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며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리면 안 된다며 자존심 싸움을 끝내고 폭넓은 이해와 양보의 마음으로 회담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등 NGO 단체들도 그동안 중단됐던 대북 지원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불투명한 남북관계로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그 북민협 정책위원들 같이 모여서 열리면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깊게 얘기를 나누고 준비를 했는데 남북 당국자 회의가 무산돼서 너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2년 4개월 만에 성사될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 대화가 무산되면서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도 허탈해지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는 가운데 대화 재개를 위한 남북 간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구속 기소 결정은 자가당착에 빠진 정치검찰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부정선거 개입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의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회는 또 본질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명백하게 선거 부정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인터넷 댓글 작업에 동원하고 여론전을 지시한 것이 드러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 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신학대 교수 110명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다락방 2단 해제에 대해 취소 결정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장신대, 총신대, 서울신대 등 14개 주요 신학대 소속 110명의 교수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일치해 이단성이 있다고 규정한 바 있는 다락방 류광수에 대해 한기총이 이단 해제를 발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수들은 한기총이 이단을 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성격의 기관이 아니라며 다락방 류광수에 대한 이단 해제 발표를 즉각 취소하고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수들은 또 한기총이 다락방 류광수의 이단성 해제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 연합기구로서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며 한기총 본연의 책임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기총 실행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다락방 류광수 목사의 이단 해제 결정을 표결에 붙인 결과 투표자 67명 가운데 44명이 찬성함으로써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들 하는데요. CCC 한국대학생선교회가 세상과 더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사형리를 개발해 한국교회 앞에 선보였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1958년 CCC 한국대학생선교회를 통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전도소책자 사형리. 한국교회 대표적 전도도구로 활용되어 온 이 사형리에 대해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혜진 양은 최근 CCC가 개발해 테스트 중인 사형리 큐브로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빼곡히 글자가 들어찬 기존 사형리 대신 사형리의 상징적 그림들이 새겨진 나무 큐브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 봐봐. 내 이야기 들려줄게. 하나님은 기쁨이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또 다른 방법으로 스토리 큐브도 활용합니다. 주사위 각 면에 새겨진 단어들을 골라 그것을 주제로 대화하며 마음을 엽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부담 없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얘기, 되게 상투적인 그런 얘기보다는 뭔가 목말라 하잖아요. 그런 진솔한 얘기를 대화하고 싶고 서로 나누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걸 할 수 있게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시작할 수 있게 뭔가 시작점이 될 수 있게 한다고 해야 되나? 사형리는 샌드아트 방식으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활용한 7분 분량의 영상으로 전도 대상자들이 사형리 내용에 흥미를 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CCC는 샌드아트 동영상을 일선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여 개 언어로도 제작돼 해외 선교를 떠나는 교회가 선교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캐나다, 대만 등지 CCC에도 보급돼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소교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샌드아트 사형리 영상이라든지 이런 또 새로운 어떤 디자인적인 걸 접목해서 공유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서로 윈윈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계 전도를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솔라리움도 흥미롭습니다. 50장의 사진 중 몇 장을 골라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소망과 고민, 신앙에 대한 평소 생각 등을 듣는 방법입니다. 일방적으로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 전도에 앞서 대화의 문을 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 같은 사형리의 변신은 CCC가 디지털 미디어 사역을 꾸준히 강화하는 과정에서 개발됐습니다. 이미 4년 전부터는 VLM이라는 가상공간 사역을 핵심 영역의 하나로 삼고 인터넷과 SNS, 영상 미디어 등에 크게 관심을 기울여 온 것입니다. 면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또 이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좀 세워가자라는 것. 한국교회가 50년이 넘도록 복음 전파를 위해 활용해온 사형리가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새수를 새 부대에 담으라는 성서의 말씀처럼 시대에 맞춘 새로운 사형리가 어떤 효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지난 6년 동안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세계 3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07년 18%에서 2013년 39%로 21%가 늘어나 조사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으로 2007년 49%에서 2013년 60%로 11%가 늘어나 과반이 넘는 수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유럽과 북미, 남미의 대다수 국가는 이미 2007년부터 과반 이상이 동성애 수용을 지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중동과 아프리카는 동성애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전력 수급을 이유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승인 과정에서 심의와 의결 절차가 생략돼 법을 어겼으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민주통합당 정순옥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가 심의와 의결 과정을 생략한 채 사무처와 위원장만의 판단으로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며 이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지영선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 문제를 토론 없이 승인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자로 헤드에서 균열이 발견돼 정비를 받은 한빛원전 3호기는 헤드 교체가 아닌 땜질로 정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안전 확보에 논란이 되어온 사안입니다. 한편 전순옥 의원은 원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몇몇 행동대장만을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진행되면 곤란하다며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정책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감리교 장정수호위원회가 4명의 후보 모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정수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하명환, 강문호, 전용재, 김충식 목사 등 4명의 후보 모두가 감독회장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며 피선거권 부존재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정수호위에 따르면 하명환 목사는 최근 4년간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았고 강문호 목사는 사회재판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이 2건 발견됐으며 전용재 목사는 사회재판법 처벌 1건과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것, 김충식 목사는 25년 정회원 무흠시무 규정에 걸리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정희는 행정소송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선관위가 후보자에 대한 확실한 검증 없이 선거를 강행하려 한다며 당선자가 나오더라도 또다시 당선 무효 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감리교는 감독회장 선거 파행으로 5년 이상 혼란과 갈등을 겪어왔으며 감독회장 선거는 오는 7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을 주제로 17일 공개 포럼을 개최합니다. 성균관대 이혜환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용 박사 등이 나서 통일에 대한 신앙적 성찰과 통일 비용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등에 대해 발제합니다. 법원이 분향소 철거에 항의하다 연행된 김정호 쌍용차 노조 지부장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기독교 대책위는 14일 조속한 쌍용차 사태 해결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 결정에 대해 항의할 예정입니다. 제2회 에큐메니컬 행동의 날이 한국교회 새로운 희망을 구상한다를 주제로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교회협, YMCA, YWCA,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등이 참여해 정부의 예산과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2013 서울국제도서전이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는 도서전 기간 기독교 문화거리를 조성해 회원사 책들을 소개하고 저자 사인회와 공연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다시 더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남부 대부분 지방에서는 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 60mm로 내리다 오후 들어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제주 18도, 대전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주말까지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서울을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